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과 별다를 것 없이 가족들 챙기며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가 지금은 먼 타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50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건너오게 된 이유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타국살이가 두렵기만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제서야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고 비로소 자유를 느낍니다. 어찌 보면 반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아왔던 제가 이제야 다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젊은 시절 저는 무용을 배우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며 무용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만큼 열심히 한 덕분인지 나가서 상도 여러 번 타고 그쪽으로 꽤 두각도 드러내곤 했었어요. 교수님들은 제가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 좋은 무용가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칭찬해 주셨고 주변 친구들도 저를 인정해 주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용수의 길을 걷다가 은퇴할 쯤이 되면 대학원 공부를 더해서 계속 무용 관련된 일을 하며 평생 무용에 제 인생을 바칠 거라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런 제 꿈은 제가 결혼을 선택하며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 저보다 2살 많은 학교 선배였어요. 저희는 전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아무런 접점도 없었는데 남편이 축제날 제가 공연하는 것을 보았다며 어느 날부터 저를 쫓아다니며 구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남편만 있던 것은 아닌지라 금방 지나갈 마음이라 생각했고 그때만 해도 저는 연애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사랑보다는 제 꿈이 더 중요했고 결혼도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게 모든 걸 쏘아붙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잘해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서투른 연애를 시작했고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은지 졸업하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그 일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시집 잘 가면 인생 성공한 거라고 하던 시절이었기에 원래도 제가 무용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으시던 부모님은 제가 일찍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주었으니 그만하면 한풀이는 다 했을 거라 하시면서 저를 서둘러 시집 보내려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과 함께 무용수의 꿈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희망이 있었어요. 결혼해서도 커리어를 쌓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저는 계속 무용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문제시더라고요. 아가, 네가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상 너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다. 얼른 아이도 가지고 남편 내조도 해야지. 네가 언제까지 춤추면서 속 편히 지낼 수 있겠니? 그거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몸 상하면 관둬야 할 일이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행복을 찾는 것도 좋지 않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지거라. 시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빨리 갖기를 바라셨고 그 말에 동조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결혼 1년 차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임신이란 큰 축복이었지만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길 수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몸이 아니었고 무용수로서의 기력이 떨어졌다는 걸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둘째는 아들이기를 바라시는 시부모님의 성화에 저는 2년 터울에 둘째를 낳게 되었고 그렇게 낳은 둘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 딸을 낳자마자 시부모님은 아들을 보시려고 하나만 더 낳자며
제게 또다시 임신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둘째를 낳다 죽을 뻔했던 저는 몸이 축나는 것을 느끼며 더 이상 임신을 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제가 아이를 낳다가 죽다 살아난 것을 보신 친정 부모님이 계속 손자를 바라시는 시부모님을 설득해 주셨고, 그 덕분에 겨우 시부모님의 성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셔서 아들을 바라셨지만 저는 제 배로 낳은 자식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라 저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기만 했었죠. 둘 다 저를 닮았는지 예술에 관심도 많고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아이들 덕에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무용수의 꿈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꿈도 포기한 채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잘 해왔지만 시부모님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손자 욕심을 아주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손녀들 재롱에 웃으시다가도 아들 하나만 더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하시며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하시니 듣고 있는 저로서는 은근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친딸인 시누이에게도 딸이라는 이유로 섭섭하게 하셨던 시부모님이셨던지라 저는 며느리에게 그 정도 하시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 귀로 흘리고 살았지만 내심 속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십수년을 섭섭한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저는 그래도 제 할 일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남편 승진을 위해 노력하며 하루 종일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식사 차려 식구들 먹이고 집을 쓸고 닦고 바쁜 남편 대신 시부모님 챙겨드리고 직업은 없는데도 식구들 중 제가 가장 바쁘게 사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는 취미로 춤 한번 춰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제 꿈은 지워져 갔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많던 큰아이는 일찍부터 유학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 학업에는 돈을 아끼지 않던 남편은 유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때는 제가 차마 아이를 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혼자 유학을 보내려니 걱정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큰애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번에는 중학생이 된 둘째까지 유학 얘기를 꺼내면서 결국 제가 아이들에게 백기를 들게 되었네요. 애들이 걱정되어서 아이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혼자 회사 생활하는 남편이 걱정되었던 저는 남편 곁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혼자 남겨져서 기러기 아빠로 지내게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미국에서 지내고 있던 시누이가 저 대신 아이들을 맡아주겠다고 하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과 차별하는 친정 식구들이 지긋지긋하다며 미국으로 떠나버린 시누이와는 그동안 왕래를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선뜻 조카들을 받아주겠다니 너무 고맙기만 했죠. 그렇게 아이들이 고모댁에서 지내며 유학살이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후배들에게 쫓겨 자리 잡지 못하는 남편의 내조를 위해 별일을 다 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 모임까지 쫓아다니면서 남편을 도왔고 남편과 함께 영어 공부까지 했습니다. 다른 후배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데 자기 혼자 뒤떨어져서 쪽팔린다 하면서도 혼자서는 배울 생각을 못하는 남편을 붙잡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남편을 가르치다시피 하면서 영어 공부를 배웠어요. 저도 아이들 유학 보내놓고 의사소통 정도는 해야 했기에 서로 이득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한 걸 보면 저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못하지는 않았다 싶네요. 그렇게 남편을 큰아들 키우듯이 챙겨서 겨우 부장까지 달아놓고
그 사이 미국 고모집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어느새 유럽 쪽으로 대학 입학을 마쳤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저처럼 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은지 예술 쪽으로 전공을 잡은 아이들이 유럽으로 학교를 결정했어요. 아이들이야 워낙 잘해왔으니 유학 생활에 큰 걱정은 없었고 회사에서 의자 뺏기지 않으려 늘 위태위태했던 남편도 이제는 부장까지 달았으니 앞으로 퇴사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저도 남편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이 부장이 되었다고 해서 별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장 정도 되었으면 회사 생활도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이 그 연차에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여보, 나 필리핀으로 한 달 정도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이라니? 부장이 무슨 출장을 가? 회사에서 가라면 가는 거지 뭘 나한테 물어. 회사 입장에서도 큰일이고 우리 팀에서도 중요한 일이라 내가 직접 가게 됐어. 진급하기 전에도 그런 장기 출장은 잘 없었던지라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이 의아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렇다니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오랜만에 출장을 떠나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끼니 챙기느라 아이들 보러 자주 가지도 못했는데 이참에 저도 남편 없이 아이들이라도 보고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저는 남편이 출장하고 돌아오기 전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기다리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여기 일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겠어. 뭐? 한두 달이나? 한 달도 길었는데 더 떨어져 있자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 회사에서 여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럴 때 내가 잘해야지. 부장 달았다고 회의하지 않고 나도 잘 해보려고. 아무튼 일 때문에 자주 연락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일정이 길어진다고 하니 제가 달리 뭐라 할 수 있었겠나요. 그때만 해도 저는 더위도 잘 타고 까탈스러운 남편이 길어지는 해외 생활에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뿐이었습니다. 저야 혼자 있다고 못 살 사람이 아니지만 남편은 매일 한식 챙겨 먹고 지내지 않으면 못 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자기도 이래저래 힘들 텐데 저한테 내색도 못하고 일에 집중하려는 남편을 생각하니 괜히 짠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부장까지 달고서도 안심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니 그 사람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아주었구나 싶어서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두세 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며 저는 곧 돌아올 남편을 위해 내조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자 남편은 또다시 귀국 일정이 미뤄졌다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몇 달 더 있어야겠어. 나도 두어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 좀 부족해 보이네. 내가 이왕 손댔으니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괜히 부하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상사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더 있을 거 생각하고 당신도 나 기다리지 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반년을 더 있으려고. 당신 짐도 별로 안 챙겨가지 않았어? 거기 입을 옷은 있고? 옷은 여기도 다 파는데 뭐가 중요해. 밥은? 당신 한식 아니면 못 먹잖아. 여기 음식 맛있어. 교민들 많아서 한식당도 많고. 당신은 뭐 그렇게 쓸데없는 게 걱정이야. 내가 겨우 그런 하찮은 일들로 툴툴거리겠어? 나는 당신이 걱정스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 지낼 것 같으면 내가 한번 갈까? 필리핀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어차피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스케줄 맞춰보지 뭐. 오기는 뭘 와. 여기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랑 현지 직원들까지 다 있는데 부장 마누라가 출장지까지 쫓아온다 그러면 애들이 좋게 보겠어? 됐으니까 당신도 그냥 이참에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푹 쉬어. 아니면 애들한테 한 번 더 다녀오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 말대로 정말 애들 곁에 더 오래 있을 걸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맞췄더니 정작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유럽 가는 비행기 표가 한두 푼도 아닌데 또다시 유럽으로 떠날 자신은 없었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어떻게 시부모님도 미국 친척분 집에 가신다면서 당시 한국에 안 계셨던지라 이래저래 저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서 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챙기느라 바빠서 이렇게 긴 시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탓에 저는 그런 자유가 너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필리핀으로 떠난 지 반년이 되고 그 사이 저도 혼자 지내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걱정에 혼자 편히 있지도 못했는데 수발될 사람이 없으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한 혼자살이에 적응될 쯤 반년을 있고도 출장이 더 길어질지 모른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갑자기 정신이 확 차려졌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들어오는 거 맞지? 귀국 일정이 어떻게 돼?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나 당신 너무 그립더라. 당신 들어오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해둘게. 기대하고 있어? 저 여보, 내가 언제 들어가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른다니. 며칠 전에 그 회사랑 얘기해봤는데 그 회사 쪽에서는 내가 좀 더 있어줬으면 하나봐. 아무래도 여기 지금 관리자가 없어서 나 말고 지시할 사람이 없거든. 원래 여기 지점장을 뽑기로 했는데 그쪽에 일이 생기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어. 그래서 회사에서는 차라리 내가 현지에서 지내면서 지점장 자리를 맡으면 어떤가 싶은가 봐. 물론 나도 당신이랑 상의해 봤어야 하는 건데 나 스스로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말을 못했어. 뭐? 지점장? 아니 그래봤자 본사도 아니고 필리핀 현지 지점장 아니야. 자리 밀려서 떠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좋은 제안 맞아? 그래도 부장보다야 지점장이 좋지. 할 일도 많고. 나는 당신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제서야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여 년을 붙어 산 남편의 말을 그저 믿고 기다리려 했지만 남편의 변명과 자꾸 미뤄지는 귀국 일정을 듣다 보니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왠지 모를 수상함에 참다 못해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왜 자꾸 귀국 일정이 미뤄지는 건지, 정말 가족 있는 사람을 생이별시켜도 되는 건지 저라도 직접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기롭게 남편의 회사를 찾았던 저는 그곳에서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김동훈 부장님은 8개월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안면이 있던 직원에게서 전해 듣게 된 남편의 퇴사 소식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퇴사라뇨? 우리 남편이 퇴사를 했다고요? 아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필리핀으로 출장 간 지가 반년인데 그 전에 퇴사를 했다뇨? 저기 사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자 남편의 부하 직원이었던 그 여직원이 제게 난감한 듯 말을 전했습니다. 당사자도 아닌 제가 이런 얘기를 대신 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답답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 사실 부장님 회사 측에서 퇴사 권고 당하신 거라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직원에게 대신 전해 듣게 된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안에서 한참 어린 부하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일이 직원들 사이에서 발각되면서 회사가 뒤집어졌었답니다. 회사 내에서 그것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게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벌써 8개월 전이었고 남편은 그날부터 짐을 싸서 회사에서 자리를 비웠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장도 없는 일이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고
그 일로 회사에서 쫓겨날 동안 저는 남편이 출장으로 어렵게 타항살이를 하는 줄만 알았네요. 너무나 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정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제게 그 사실을 전해준 여직원은 남의 일이라 끼어들기 곤란하다 하면서도 제게 넌지시 말을 전해주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소문으로는 그 여직원이 산부인과에 다녀왔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회사 잘리기 직전에 그 여자가 회식 자리도 피하고 커피도 안 마신 거 보면 진짜 임신이라도 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거의 확실했었어요. 두 사람 퇴사 후에도 같이 있는 거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아무튼 그냥 가벼운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괜한 말 전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 사모님은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외도와 해고만으로도 이미 정신이 혼미할 지경에 기어이 듣고 싶지 않았던 임신 소식까지 넌지시 듣게 되니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큰 충격에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놀랐는지 온몸에 피가 빠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남편이 시침이라도 떼기 전에 우선은 정신부터 제대로 차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여직원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차분히 떠올려 보니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해고를 당한 후에도 거짓 출장을 꾸미면서까지 제 곁을 떠나 있을 이유가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발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새 살림을 꾸린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과 비슷하게 소식이 없던 시댁까지 떠올랐죠. 시부모님 두 분이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이 나이에 해외여행이라니, 게다가 한식이 아니면 드시지 않을 시아버지가 반년